네, 6월 30일 세 번째 영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저거 했었죠. 말하기하고 보여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하기하고 보여주기를 달리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서술과 묘사라고 그래요. 서술 그리고 묘사. 이 서술할 적의 서자는 이게 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겁니다. 이 서자, 서술, 술. 그다음 묘사는 이 사자가 백길 사자예요. 저 사진기 할 때 사자를 사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소설 문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서술과 묘사예요. 그래서 이거 주로 이제 이거를 말하기라고 그러죠. 말하기라고 하고 이 묘사를 보여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여주기는 묘사만 있는 게 아니죠. 보여주기는 대화도 있고 행동도 있어요. 행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는 서술과 묘사라는 요거에서는 대화와 행동이 아니라 문장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묘사는 쉽게 얘기할게요. 묘사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 묘사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뭐 어떤 거겠어요? 네. 흔히 뭐 언어로 그린 그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언어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언어를 읽으면은 그 소설 문장을 읽으면은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독자들이. 아니면은 그 소설 속에 표현된 그 문장을 읽으면은 마치 내 몸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 갑갑함, 아니면 아픈 거 이런 걸 내가 마치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묘사라고 해요. 서술은 이 서술하고 이제 관계되는 게 뭐냐면 서사입니다. 서사 뭐예요? 이야기죠. 아이고 이야기. 서사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데 서사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야기도 되지만 또 뭐가 되냐? 서자 이겁니다. 아이고. 서사. 이거는 뭐 시간이에요, 시간. 즉 시간 순서대로 쭉 기술해 놓는 거. 그걸 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술은 이 시간 순서하고도 관계를 둬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문장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문장은 카페 강의 자료실이라는 게 있죠. 네? 강의 자료실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요게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김동인의 감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효석의 메밀꽃 무렵. 거기서 이제 한 대목씩 따왔어요. 요 위에 거 카페 게시판을 보세요. 카페 강의 자료실 게시판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일단 위에 거 서술입니다. 서술은 뭐냐? 행동이나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움직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래.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시간이라는 거 같죠? 행동이나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움직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 이게 서술이에요. 그럼 묘사는 뭐냐? 묘사는 뭐냐? 본래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묘사가 본래는 우리가 묘사하다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학에서는 어떤 모습을 말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어떤 모습을 말로 나타낸다. 아까 그랬잖아요. 언어로 그린 그림. 그죠? 그러니까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말로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로 나타낸 거를 즉 문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으면은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문자로 써놓은 걸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아픔을 내가 진짜 막 느끼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어떤 답답함을 내가 진짜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묘사하다 이러면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묘사하다 그러면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 써놓은 것 그걸 이제 묘사해 놨다 이런데 묘사는 소설 속에서 서술과 묘사할 때 이 묘사는 여러 가지예요. 눈에 보이듯이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뭐 후각. 만약에 후각을 어떻게 묘사를 해놨잖아요. 그럼 진짜 사실은 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소설 속에 묘사된 걸 보면은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치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묘사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서술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의 흐름을 눈에 보이듯이 그려내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저 카페 게시판에 있습니다. 김동인의 감자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김동인의 감자에서 말하기 얘기했잖아요. 복녀가 시집을 온 지 3, 4년은 장인의 덕으로 이렁저렁 지내갔으나 예전 선비의 꼴인 장인도 차마 사위를 믿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들부터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할 일 없이 평양 성안으로 막벌이로 들어왔다.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나마 역시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영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들 될까. 한 서너 달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요행 어떤 집 막간사이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안 돼서 쫓겨났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만날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체결하였지만 그의 게으름 버릇은 개를 줄 수는 없었다. 시간 소대로 시집 온 지 3, 4년은 장인의 덕으로 지냈어. 근데 하는 짓이 게으르니까 장인도 사위를 믿게 보기 시작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처가에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어. 그래 결국 의논하다가 할 일 없이 평양 성안으로 막벌이로 들어왔어. 근데 그것도 못해. 게으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어느 집 막간 행랑사리로 들어갔어. 거기서도 쫓겨났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그럼 우리는 이 서술된 거를 읽으면은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쫙 펼쳐지죠. 그러니까 딱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오늘 저희 토론한 거 인형의 집 묘사는 기가 막히게 되는데 그 묘사와 묘사 사이에 요게 없어요. 서술이 있어서 묘사와 묘사를 연결시켜줘야죠. 이게 어떤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문학적 장치를 넣어줘야죠. 그게 없었던 거예요. 묘사만 해가지고 소설이 되냐? 힘듭니다. 서술만으로는 소설이 돼요. 말하기만으로는 소설이 돼요. 그런데 여기 대화, 행동, 보여주기 가지고 소설이 돼요. 그런데 묘사만 가지고는 소설이 안 돼요. 묘사는 보여주기 중에서 어느 부분 극화할지게 마치 눈에 훤히 보이듯이. 그러면은 묘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녀석의 메뉴급 필무렵이에요. 메뉴급 필무렵 카페 게시판에 있습니다. 보세요. 조선달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였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세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길이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어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세 사람이 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주변이 거기 떠 있는 달은 그리고 메밀밭이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다 그러잖아. 하얗게. 지금 저 묘사를 얘기할 적에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녀석의 이 메밀꽃 필무렵 중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은 그냥 나 자신이 그 산허리에 이렇게 길이 다시요. 그리고 메밀밭이 있어. 거기를 내가 누군가와 셋이서
나귀를 타고 아니면 나귀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이게 묘사예요. 오늘 한 거 엿 먹는 부분 있죠? 엿. 내가 진짜 엿을 먹는 것 같아. 내 잇몸에 이빨 사이에 엿이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빼내려고 혀를 막 밀어 올리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기 고데 하는 거 있죠? 고데기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내가 지금 눈앞에서 고데기를 써서 머리를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 묘사 잘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네 타는 모습을 묘사해놨는데 내가 지금 그네를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은 높이 못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다리를 구부리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게 그대로 묘사가 돼 있어요. 맞아. 그네 탈 땐 그렇지. 눈앞에 그네 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묘사예요. 여기 지금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카페 게시판에 있어요. 게시판 보세요. 글자로 안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김동인의 감자의 요 대목하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에 나오는 요 대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서술과 묘사의 차이예요. 서술은 뭐다?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사건과 인물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기죠. 근데 묘사는 보여주기의 한 부분이에요. 보여주기의 하나예요. 보여주기는 대화도 보여주기입니다. 행동도 보여주기고. 근데 이거는 묘사는 보여주기의 한 부분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 부분을 읽으면은 내 눈앞에 지금 뭐가 그림이 보이듯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보여주기, 말하기하고 보여주기 있었잖아요. 말하기하고 보여주기. 보여주기만으로 소설을 쓸 수 있어요. 말하기만으로 소설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서술만으로는 소설을 쓸 수 있지만 묘사만으로는 소설이 안 돼요. 왜 그럴까? 묘사는 사건의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사건이 진행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줄거리, 얼개가 짜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 얼개를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서술이 있어야 돼요. 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진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소설이 안 되죠. 왜? 소설은 서사문학이니까. 서사문학은 뭐예요? 이야기문학이니까. 그래서 오늘 토론한 작품 인형의 집이 묘사는 참 뛰어나지만 이게 없으니까 각 장면이 다 겉돌고 있죠. 다 독립돼 있어요. 엮여지질 않아요. 진짜 좋은 구술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배가 되려면 꿰어져야 되는데 꿰려고 하는 애들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수강생들은 읽으면서 이게 뭔 얘기야? 나중에 다 읽고 나서 그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묘사한 장면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기 카페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서술이 뭐다? 묘사가 뭐다? 이렇게 짤막하게 써놨어요. 써놓고 요걸 예를 들어놨어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카페 게시판 다시 보고 요런 문장이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게 서술이구나. 요렇게 된 게 묘사구나. 묘사가 뭐다? 오늘 한 작품 인형의 집 대목이 다 묘사입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한 작품은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 묘사 부분이에요. 근데 묘사 아무리 잘했으면 뭐래 소설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서술과 묘사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술과 묘사는 앞으로 강의하면서 수강생 감상 보고 작품 토론하면서 또 이렇게 그때 또 조금씩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수정작 내야 됩니다. 지금 9명 남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정작 차분하게 쓰세요. 수정작 아무도 안 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업 어떡하냐? 제가 만들어냅니다. 어디서도 끌어와도 다음 주 토론할 거 게시판에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수정작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영상 첫머리에서 얘기했어요. 소설을 쓰는 것보다 내가 쓴 소설을 수강생들의 감상, 평을 읽고 수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골치 아파요. 더 어려워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한번 딱 하잖아요. 그 수정하면서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느낀 것,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게 소설 공부예요. 소설 쓰기 공부예요. 그래서 소설 쓰기는 이병렬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설을 쓰고 쓴 소설을 수정해 나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첫 번째 강의에서 소설은 몸으로 배우라. 몸으로 배우면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 2021년 저를 만나서 이 시간 부천시민 작가교실 소설 창작 기초반, 심화반 마치게 되잖아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작품 냈다는 것 벌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수정을 했다. 그럼 가능성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차분하게 강의 영상 참고해서 다시 한번 또 보세요. 강의 영상. 그래서 잘해서 정리해가지고 내도록 하세요. 나는 오기로 안 낼래. 제가 가서 찾아가지고 꿀밤 줄 겁니다. 진짜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면 우리 모여서 같이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좋은데. 저 주사들 맞으셨어요? 백신?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고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